자, SDG를 수립했다. 평택시의 SDG를 수립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 SDG 이행을 행정이 잘 하는지를 자문하고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목표가 9988234입니다. 9988234가 뭐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로 가자, 이런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고 점심은 굶고 이런 생활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까요? 자, 60분 운동했다고 2그릇씩 먹을 때도 있고, 또 음식이 실제로 나를 버텨주지 못하게 하는 음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근육량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근육량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와 연결될 수 있는 지표도 생각해 보고 그게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보시죠. 행정에서도 이 일일 30분 운동 이 정도까지만 늘 체크를 하는 거지, 그 일을 해서 어떤 목표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종로구의 예시입니다. 종로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라는 이 3번 목표, SDG의 3번 목표가 있는데요.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과제가 운동하는 도시 실현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것을 건축부서나 아니면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맡았을 텐데, 그 부서가 올해 일을 잘했느냐를 측정하려면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이런 성과 관리를 하겠죠. 자, 그런데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를 올해 3개로 목표로 잡았다고 쳐보죠. 그러면 11월 말 현재 2개밖에 발굴 못했으면 행정은 어떻게 할까요? 없던 땅굴이라도 파가지고 하나 더 뚫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걷기 좋은 길을 몇 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이냐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습관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는 거는 여러 길을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생활습관병이 떨어지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그간의 일은 이 성과 관리에서 끝나고 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활용해 본다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 부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이행 계획을 붙이고, 그 일이 잘 됐습니까? 라는 것이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이런 걸로 해마다 측정은 하지만 그게 몇 년씩 지나서 결국 이 생활습관병 유병률이 떨어졌습니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또 이런 그림은 어떨까요? 자, 지속가능한 평택시라는 대륙을 찾아가는 배가 있습니다. 자, 이 배의 선장이 시장님이에요. 그 중간에 등대불을 보면서 이동을 한 건데요. 과거에는 사회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평택시는 예전부터 이 평택시 사회 문제가 아주 복잡했죠. 그런데 더 복잡해진 상황에서는 선장인 시장님만 저 등대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등대불을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등대불을 계속 봤는데 지속가능 발전 지표인 거죠. 말하자면 생활습관병 유병률, 이런 겁니다. 실업률이라는 등대불이 계속 깜빡거린다라고 하면 이 배에서, 평택시청이라는 이 배에서 경제라는 노를 젓고 있는 경제부서의 선원들은 그간의 재취업 희망자 교육을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교육생 수가 1000명을 넘었는데 왜 실업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느냐, 이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업률 이 등대불이 계속 깜빡거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년부터는 재취업 희망자 교육을 그만하고 중소기업 인턴십을 더 늘려보자.
이런 고민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부서별로 해왔던 10가지를 또 10가지를 줘서 20가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등대를 보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기존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죠. 자, 옆에서 환경이라는 노를 젓고 있는 환경부서의 선원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업률이라는 이 등대 지표가 계속 깜빡거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폐기물 관리 잘 해왔는데 폐기물 관리만 잘 할 게 아니라 자원순환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환경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하게 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의 목표가, 부서의 공동의 목표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실국과의 내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칸막이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은 어느 부서 소관이지 이렇게 넘기지 말자는 거죠. 그 현안이 있을 때 이거는 어느 단체가 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넘기지 말자는 거죠. 그런 현안을 푸는 것은 어떤 목표와 관련이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더 많이 얽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안을 푸는데 공동의 목표, 유관된 목표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부서와 단체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훨씬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사실 협치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시고 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만들고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뭐 할까 고민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계획을 만들 때도 SDG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목표에는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과제나 전략을 붙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제가 잘 돼가고 있는지는 어떤 지표를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논의를 발전시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우리는 공동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업무 구조를 보고 그려본 겁니다. 도시농업 마을 단위에서 하죠. 마을 경관개선 마을에서 하죠. 에너지 자립마을 마을에서 하죠. 웰리스센터 마을에서 운영하죠. 작은 도서관 마을에 있죠. 친환경 보도로 바꾸는 것 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2, 3, 4, 7, 9, 11번 목표가 연결이 되고 최소한 6개 부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보도블록을 또 뜯어가지고 하수관 묶고 또 다시 뜯었다가 전화선 묶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애초에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공동의 일을 6개 부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6개 부서가 마을 총회를 같이 하고 마을 회의를 같이 하고 그럴 수 있으면은 훨씬 이 연계 지점도 커지고 또 공동의 일도 많아지고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표를 아까 생활습관병 유병률 이런 걸로 만들었었는데요. 근육량. 전주에서는 이 경제지표 이런 거를 전주 비빔밥 판매 그릇 수 이런 걸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 비빔밥 판매 그릇 수가 전주의 경제를 100% 얘기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걸 보면은 10만 그릇이 더 팔렸어? 아, 전주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보건소장님이 이 지표를 보면은 아, 그러면 식품위생 단속을 한 번씩 더 나가야지 이렇게 고민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한옥마을의 방문 외국인 수가 2배로 늘었다. 그러면 시민들은 아, 이참에 영어 좀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관광과장님은 평생교육센터장님을 만나서 아, 통역교육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공동의 목표 그리고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지역의 이 목표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 여러 고민이 있겠죠. 자, 그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면은 몇 번 목표랑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생기겠죠.
그러고 나면 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자원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우리는 변변한 시설물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원은 어떤 교회가 될지, 어떤 학교가 될지, 아니면은 개인 누구가 될지, 주민자치회, 어느 동의 주민자치회가 될지, 어느 협의회나 어느 단체가 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연결해 보고, 자, 그런 자원과 연결해서 어떤 목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제는 자원이 파악이 됐으니까 이 구체적인 전략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략들의 그 문구를 적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 해당 분야의 전략을, 세부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목표, 세부 목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놓으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공동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제 행정이 할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행정을 비판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자, 공동의 목표를 부서별로 열심히 일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간다. 이것도 있겠지만, 자, 행정의 힘만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행정의 목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의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SDG를 수립했다. 평택시의 SDG를 수립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 SDG 이행을 행정이 잘 하는지를 자문하고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위원회는 행정의 각 그 부서의 일들을 점검하고 또 조언하고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원회는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구조죠. 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이 조직이 지속가능발전의 민관을 연결하고 또 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위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랑 더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그런 의제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떤 분과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공동의 목표도 공동의 지표도 달성되는데 큰 힘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을 어떤 식으로 찾아낼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택시를 한번 돌아보면은, 차로 돌아보면, 걸어보면 평택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평택시를 어떤 눈으로 볼까라는 관점으로 돌면 그 관점에 따라서 더 다른 게 보이고 더 다양한 자원들이 보일 겁니다. 환경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지역의 환경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건전한 곳,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안전 지도를 그려보면은 안전하지 못한 쪽에 문제를 발굴할 수도 있고요. 역사 문화 지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자원들을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지역에 없던 거를 자꾸 가져오는 방식,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다. 지금 정부가 뉴딜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과거의 녹색 성장과 같은 토목 사업으로 또 4대강 사업으로 그냥 일자리도 없이 가자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아져서 그린자를 붙인 겁니다. 그린 뉴딜. 그런데 그린 뉴딜이라는 것도 지금 방식으로 가면은 정부에서 큰 사업만 하는 방식, 또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공모 사업을 따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로컬 그린 뉴딜을 또 붙여보는 겁니다. 로컬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우리에게 친숙했던 먹거리, 자전거, 또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거,
아파트 단지에 이 태양광 패널을 잘 붙이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원순환, 이런 것들이 다 로컬 그린 뉴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의 지도로 우리의 자원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평택시에서 SDG, 지속가능 발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해 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이왕 버티시는 거 끝까지 힘있게 잘 버티셔서 그럼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